안녕하세요, 염창환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서당동에 가서 좀 강의할 게 있어 강의하고 이제 오늘 오후에 왔는데요. 그 한림제약 여기 강의실은 사실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환자분들 이제 그 교육 장소로서 그냥 편하게 이제 할 수 있고, 사실은 강의하고 교육하기도 지난번에 그 성모병원이 좀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가 이제 비타민 C가 관련을 했고, 그 옆에 이제 그 퀘르세틴이라는 MSM 내용을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타민 C만큼은 파급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은 최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뭐냐, 유산균하고 비타민 D입니다. 원래는 이제 코큐텐까지 하는데 시간 관계상 코큐텐까지는 시간이 안 돼 갖고요. 유산균하고 이제 그 비타민 D에 대한 내용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때 이제 코엔자임 Q10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페가 이제 보면은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영양제를 그동안 많이 먹었던 카페였던 것 같고, 또한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영양제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하면서 하나하나씩 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다가 아닌가요? 그냥 또 보관하고 또 다른 거 하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은 환자분들이 영양제를 한 듬뿍 사갖고 와요.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한테 어떤 게 먹고 어떤 게 안 맞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도 먹어도 돼요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양제는 항상 3개월은 먹어봐야 돼요. 뭐든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영양제를 선택했을 때, 그럼 이 영양제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3개월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 영양제가 나한테 안 맞는지 먹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저거 먹었더니 좋더라, 누가 이거 먹었더니 좋더라 하면서 그냥 먹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요새 건강 프로그램 워낙 많잖아요. 그 건강 프로그램 다 듣다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영양제들 먹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실제 얻고 싶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나쁜 결과를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비타민 C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이고, 오늘 비타민 D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제 그 유산균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 제목이 이제 컨셉을 지금 연박사의 이기는 유산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유산균이라는 게 참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다른 거는 영양제잖아요. 유산균은 생균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 가장 적들이 제일 많이 침범하는 게 장입니다. 장에 있는 유해균과 내 몸에 있는 유익균이 싸워서 적군이 나가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유산균 이야기라고 했어요. 유산균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1차 방어막이 뚫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 지금 보면은 제일 1순위는 뭐냐면은 유산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의 그리스어 자체가 for life라고 해갖고 평생 동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부터 유산균을 먹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왜 그러냐? 장이 건강해야 되니까. 장에서 유해균들이 늘어나면서 균들이 침범하고 나면은,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산균 얘기 나오는데, 넘어가나? 안 넘어가는데 눌러줄래요?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넘어가죠.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 안 보이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그건 뭐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이 밥이 제대로 분해가 됐고 위산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이 우리 몸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1차적인 과정인데,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 많이 몸을 버려요. 중고등학교 때는 몰라요. 건강하니까. 우리 몸의 노화는 20대부터 일어나요. 20대부터 노화가 시작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강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야.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식사를 뭐 아무 때나 하고 안 좋은 거 먹다 보니까 결국은 몸이 나빠지는 거죠. 그때는 모르죠. 그래서 위장병이,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위장병이 걸리잖아요. 그 이유는 또 똑같아요. 그때부터 식생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 식생활이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대학교,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우리 결국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먹고 빨리빨리 먹고. 근데 지금까지 안 변해요. 그게. 같이 저희는 점심 때 이제 환자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걱정을 해요. 원장님 왜 이렇게 빨리 먹냐고. 우리한테는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서 원장님은 이렇게 빨리 먹는 게 말이 되냐고 막 하는데 그게 안 거쳐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식사 시간이 그 길어지면 장점이 뭐냐? 길면은 이 저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많이 분해가 돼 버려요. 그러면 위산에서 위산량이 적게 나와도 충분히 이게 분해가 돼서 좋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요. 근데 얘네를 쪽 대충 씹고 대충 넘기게 되면 그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위산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뿐만 아니라 위산도 분비돼야 되고 그리고 소화효소도 나와야 되고 결국은 장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식사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식사한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라는 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수명이 120세를 살아간대요. 그거는 뭐 미국에 있는 그 생화학자가 실험을 했더니 한 번 분화할 때 분화가 한 태아세포를 갖고 분화를 했더니 50회를 분해했더래요. 한 번 분화할 때 2.5년이 걸리니까 125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25세를 못 살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질병에 노출되고 다양한 상황 때문에 내 몸이 공격을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수명이 이제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는 첫 번째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 건강을 통해서 좋은 음식들, 소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좋은 음식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건강해져요. 근데 장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이 문제점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속이 쓰린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헛배가 부른다. 가스가 찬다. 그리고 변의 냄새가, 방구 냄새가 심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마냥 그러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몸이 이상해요. 그리고 자역의 배변 활동이 이상한 것들. 결국은 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식사 시간을 길게 해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뭘 먹으면 좋아져요. 뭐 먹으면 이 생각만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몸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영양제라든지 약이 도움은 되지만은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우리 몸에는 장에는 500가지 이상의 이제 세균이 있고요. 그리고 세균 수가 1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세균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 입부터 시작하고 구강내균부터 해갖고 뭐 장, 소화지장 이렇게 여러 가지들 다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이 있는 게 어디냐? 대장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위로 갈수록 이제 좀 적고 위라고 해갖고 균이 없냐? 위에도 균이 있어요. 사실은 위산이 있긴 해도 거기에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균들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균들 얘기하잖아요. 헬리코박터균 위산에도 안 녹고 살아있는 애들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암이 걸릴 수 있고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왜 우리가 보면은 헬리코박터균이 우리나라가 국민의 한 80%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대요. 근데 치료를 했는데도 또 재발을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국문화예요. 이거를 했을 때 국외 때 각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가고 또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따로 국그릇에다가 따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적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부모가 애한테 입안에다 딱 해주고 이렇게 또 주는 거. 정말 이게 안 좋은 생활 습관인데. 그리고 우리가 치약을 쓰더라도 치약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따로 쓰는 게 좋아요. 치약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하고 묻히잖아요. 근데 이 치약 칫솔인가? 거기 칫솔에도 균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동으로 막 쓰고 보면 얘기하다가 오고 또 하고 이게 잘 털지 않고 말리지 않으니까 또 걔네들이 살아서 또 딴 사람들한테 전염되고. 다양하게 우리 몸속에는 너무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100조가 넘는 이 세균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공격이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없앨 건가. 그게 이제 풀어간 숙제죠. 안 넘겼죠.